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하고 건조한 피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건조한 피부? 건조한 피부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조한 피부의 그 느낌은 뭐냐면 각질의 탈락 효소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얼굴에서. 그래서 얼굴을 빛이 없는 데서 보면 잘 모르는데 빛을 싹 조사해 보면 마치 생선 비닐같이 우둘투둘하게 반질반질하게 얼굴에 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각질이 잘 탈락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때는 주로 건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오래되면 탈락돼야 될 그 각질들이 탈락이 되지 않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오늘은 나를 지키는 좋은 피부였다가, 세포였다가 이게 떨어져 나가줘야 되는데 14일 만에 안 나가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14일 동안 또 지키고 있다가 28일 만에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안 떨어져 나가주니까 이때부터는 적이 되는 거죠. 피부에는 있어서 안 될 적. 자, 이러다 보니 여기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건조한 비닐이 올라오는 듯한, 각질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두 번째,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자체적으로 면역을 발동시키면서 간지럽거나 또 열을 동반한 그런 염증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이거 말고도 보통 보면은 여기서 한 5단계로 가는데요. 보통의 분들은 한 2단계에서 3단계로 갑니다. 이렇게 염증 단계가 가다 보면 피부가 약해지죠. 피부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올라오냐면 멜라닌 색소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작게는 5단계로 나눠지지만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 각질이 보인다. 두 번째는 붉은증이 보이면서 예민해지기 시작한다. 염증 반응이죠. 세 번째는 그 위에 반드시 올라오는 게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올라와서 색소가 산발적으로 또 대칭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멜라닌 색소는 하나만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얘는 멜라닌 존을 이루는데요. 보통 하나에 36개 정도의 그런 그룹을 위한 존을 이루면서 색소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색소는 조그맣게 올라왔다 나중에 보면 옅게 넓게 퍼져 있잖아요. 또 이 색소는 한번 올라오면 밑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각질층까지 올라와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윗단계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접촉성 피부염, 예민해지는 것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건조한다라는 것은 가장 노화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니 팔자주름이라든가 이마주름이라든가 이런 주름들은 사실 눈가 주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팔자주름은 전형적인 수분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주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주름이라든가 내지는 이마에 수분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재생이 느려지면서 생기는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게는 아주 많은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수분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충분히 수분이 있어요. 근데 추미근이 굳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관골근이 당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교근은 덜 씹어서 여기에 보면은 염증성, 젖산이 많아서 염증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수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보습의 그 제품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외부에서부터 가져다 주는 수분 물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외부에서 오는 물질들 중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모사 껍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미모사 껍질입니다. 안에가 아니라 껍질. 껍질은 비도 맞고 바람도 불고 자외선도 쬐서 타서 죽거나 병충해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껍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지 것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못생긴 것이 영양이 많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항산화 기능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미모사 껍질 같은 것을 쓴다면 외부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심한 기온의 변화로부터 올 수 있는 건조함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모사 껍질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올리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올리브는 6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뿌리만 내리는 거겠지요. 저희 나라도 저희 금산이 가까운데요. 저희가 그 금산에서 뭐가 유명하냐면 인삼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인삼이 한 번 농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안 한다 그래요. 옮긴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라고 봤더니 뿌리를 내리면서 그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을 이 성분이 인삼의 뿌리가 전부 흡착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리브도 이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 이런 열매를 맺지 않고 굉장히 작고 단단하게 열리는 그 올리브 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보면은 이 올리브는 정말 만병통치약 같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보습 기능이 있죠.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그 농도를 놓치지 않는다는 게 올리브 성분의 굉장히 탁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캐롯이라고 하는 건데요. 캐롯은 여기에서 보시면 캐롯 같은 경우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가 섭취하거나 우리가 먹었을 때 뭐로 전환이 되냐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각질이 많아지고 제 시간에 탈락이 되지 않을 때 피부가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었어요? 생선 비닐같이 떠있는 그런 현상이었잖아요. 비타민 A가 이런 각질, 비닐같이 떠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습인자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비타민 A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습을 원한다 이러면 첫 번째 미모사 껍질이 있는지, 두 번째 올리브 성분을 들어 있는지, 세 번째 비타민 A에 의해서 잘 흡수가 될 수 있는 피부의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는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품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건조한 피부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원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수분 공급하는 마스크팩이라든가 영양 크림이라든가 세럼이라든가 이런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미모사 껍질이 있는지, 캐럿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올리브 추출물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찾는 고객님들에게 아름다운 피부를 선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